뭐 그거는 이제 재판장님께서 더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딱 이렇게 뭐 통상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형 전에 이걸 다 하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판님 오늘 만약에 김용현 피고인 쪽은 다른 방식을 원하시면 그 방식은 다 존중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몇 달 전서부터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을 진행하는데 혹시 뭐 생각이 좀 다르셨거나 뭐 이러면 너무 죄송하고, 그 부분 만약에 주장하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시간을 따로 드리든지 아니면은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 따로 종결을 하든지 그렇게 나름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 들어보신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분리해서 따로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거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난번에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알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시간 지금 아깝다는 인상이신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 준비길에 증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안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 맞춰 디지털 동영상 증거에 대한 의견들을 따로 갖고 왔는데 그건 언제 그럼 논의가 되는 겁니까? 그 증거조사기일에서 논의하기 전에 예, 증거조사기일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다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섹타별로 1시간씩 하신다는데 그럼 그것만 5섹타에 원래 오늘은 검찰 쪽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하고 이후에 증거조사 절차 진행한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만약에 들어보신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셔가지고 말씀을 주실 거면은 따로 말씀을 주시면은 기일을 한번 뭐 더 잡든지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후에 종결을 뭐 따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해 오신 게 여러 지금 피고인들이 있고 지금 각자 다 하고 싶으신 말씀은 많을 텐데 일단 검찰 쪽 진행하는 거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쫙 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정리할까요? 재판장님 간단히 저 한 가지만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럴까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실 말씀이 없지 이제 않거든요. 얘기 안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서증조사 기회 시간인데 아까 우리 특검부께서 나중에 이제 구형 때는 논고 위주로 간단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재판장님께서도 그 법리와 서증조사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다면 오늘은 나중에 이제 특검 쪽에서 추가 또 의견을 동일한 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시간을 그러면 특검 쪽에 법리 주장 및 서증조사 시간으로 좀 명확히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좀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예. 서증조사 시간이 아니라 특검 쪽에 법리 주장 및 서증조사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서증조사 하면서 법리 주장도 같이 하게 하는 쪽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들께서 저는 지금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좀 재판장 모르겠어요. 오성환 검사입니다. 저희도 그 이해하고 있기로 원래 오늘은 저희 측에서 서증조사를 하면서 재판장님께서 최종 의견 진술도 겸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원래 오늘 기일 자체가 저희가 그 기일을 저희 서증조사에 모두 사용하기로 이미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한 분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기일 진행 중에 다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장님께서 좀 지휘를 명확하게 해주고 지금 재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쌍방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일단 절차대로 진행할까요? 예, 이게 뭐 1, 2주 전에 말씀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 5, 6달 전서부터 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용 자체가 지금 뭔가 뭐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 얘기를 왜 하나 싶으신 부분이 있어도 일단 참고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나중에 더 드릴게요. 예,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관련하여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에 규정된 인지의 개념에 관하여 인지는 실질적 개념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수사 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비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별건 혐의에 대한 인지수사뿐만 아니라 고발장 등 접수 후 최초 수사 개시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건의 분리 없이 사건 전모를 하나의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입법자의 의사와 부합합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4일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는데 위 사정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수사 개시 과정에서 확인된 내란죄에 대하여 함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넉넉히 인정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강목은 범죄 유형별 또는 범행 주체별로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반면 검사는 수사 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되는 부패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명에 관계없이 그 신분에 의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되며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죄 모두 직접 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외에도 피고인 조지호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고 김용현 기록 순번 134번, 135번 각 고발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발장 자체로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 조지호와 함께 이 사건 내란죄를 범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윤석열은 검찰이 접수 과정에서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 내란죄가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김용현 기록 순번 1번 고발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은 검사의 법적 판단이 아닌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한 담당 직원에 의한 검토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점검 행위가 검사의 법률적 판단을 기속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오히려 법원은 피고인 김용현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재판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적 논란을 종결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과 공수처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고인 윤석열과 검사에 의해 수사 개시된 피고인 김용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군,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포착된 피고인 윤승영과 피고인 목현태 모두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과정상 아무런 법적 하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나아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장 일본주의와 여사기재 금지원칙 위반 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볼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그리고 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등 주요 군사령관들과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나아가 이 사건에 관여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후 어떤 형태로 가담하였는지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이 되었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의 경우 공소장은 그 특성상 수사에 의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증거로 제출될 서류 내지 증거물에 관한 내용이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고 공소사실의 특정이라는 요구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사항은 심판 범위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특정할 목적의 공소사실 특정 영역에 해당할 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사기재금지 원칙 또한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 내지 피고인 노상원과 피고인 김용군의 경우 민간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불가피한 기재이므로 여사기재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은 수사 과정에 관여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거나 담당 검사가 퇴정 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현 주장에 이유 없음을 논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스스로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수사에 관여한 검사라면
공소 유지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조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은 무엇을 수사 개시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나아가 대검찰청 지침인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위 두 규정 모두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등 5가지 유형으로 수사 개시를 규정합니다. 수사기록상 이 사건 공소제기 검사인 검사 이찬규는 이러한 유형의 행위 일체를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히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검사의 공소 유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모두 공소 제기 검사들이 아님이 공소장 자체 기재에 의해서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습니다. 이어 내란죄 관련 법리와 내란죄 성부 관련 특검의 의견 요지를 진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 보신 바와 같습니다. 관련 규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의 죄는 형법 제87조 이하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모의 참여자 내지 중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등으로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미수,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사건 순번 13번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사건 순번 153번 각 판결문을 제시합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내란죄는 집단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집합적 범죄로서 국헌문란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일부 개별 폭동행위에만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별 폭동행위와 집합을 이루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내란죄는 목적범으로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목적의 실제 달성 여부는 내란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김용현 기록 순번 13번 판결문 이어 제시합니다.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